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처럼 평생 아침을 먹어온 사람에게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면 더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저 전에 내려오는 구전일 뿐이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언제 먹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은 거의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위장은 비어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고 들어온 음식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시세끼 모두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침에 해로운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이런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인체를 최악의 컨디션으로 떠미는 것이 됩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는 몸이 부진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간에 무리가 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출근 전에 7시나 8시에 먹는 식사일 수도 있지만 맨 처음 공복에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아침 6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 브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저녁을 단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이 되겠고 아침을 단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심이 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로 아침에 많이 접하는 음식들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해가 된다는 반전 음식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매일 아침 바나나를 조식으로 드시는 분 많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해서 바나나를 넣어서 만든 해독 주스를 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 준비 가장 쉽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단 하나의 바나나가 주는 포만감, 거기에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비타민과 풍부한 미네랄, 이것만으로 보면 아침 식사로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아침 공복에는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먹게 되면 혈중 마그네슘과 칼륨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심장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과당이 높습니다. 공복에 빠르게 흡수되는 과당은 특히 췌장과 간에 무리가 됩니다. 바나나는 디저트나 간식으로 적당하겠습니다. 둘째, 와플, 팬케이크, 도너츠 등 달달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윈첼 도너츠 샵에 가보면 커피 한 잔에 도너츠 하나로 아침을 해결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으로 와플, 팬케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텔 조식이나 브런치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와플, 팬케이크이기도 합니다. 팬케이크와 와플은 모두 밀가루, 계란, 설탕, 그리고 우유로 만듭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곡물이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와 와플은 그냥 먹지는 않습니다. 시럽이나 생과일, 휘핑크림으로 화려한 토핑을 합니다. 토핑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시럽은 고과당입니다. 순수 메이플 시럽은 팬케이크 시럽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지만 여전히 과당이 높습니다. 고과당 시럽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염증을 유발하여 전당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빈속에 섭취되는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간에 더 무리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고 와플 팬케이크 아침으로 많이 먹던데 라는 반문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통밀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요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셋째, 고구마. 고구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에 도움이 되고 칼륨, 마그네슘, 철분뿐만이 아니고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성분들은 면역력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참고 자료 요 아래 참고 동영상 있습니다. 그런데 악유질 탄닌 성분도 있어서 이것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속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삶거나 구운 고구마는 당분이 많아서 빈속에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공복보다는 간식 또는 점심으로 좋습니다. 넷째, 토마토. 빨간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즐겨 찾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아침으로 토마토를 선택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탄닌산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의 산도를 높이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점심, 저녁으로는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귤류입니다. 모든 설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에 깔끔하게 포함된 천연 설탕은 균형 잡힌 식단에 훌륭한 곁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침으로 먹지만 마세요.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 항산화제, 항염증제, 식이섬유, 그리고 60가지 이상의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및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내에 흡수되면 산 생산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식도를 자극하고 위염과 위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섬유질과 과당은 공복에 흡수가 되면 소화 시스템을 오히려 늦추기도 하고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꼭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이 산과 과당 함량이 낮은 베리 종류를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베리 종류는 과당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귤류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유. 우유를 아침에 마시지 말라고 하면 왜? 라고 하면서 눈썹을 치켜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의 보고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혈당이 조절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우유를 마시는 때입니다. 우유가 포함하고 있는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우유 자체는 알칼리성이라 일시적으로 위의 산성을 중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장이 비어 있을 때는 위벽이 쉽게 자극이 되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위염 환자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가스, 복부, 팽만감,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이 있더라도 일주일 정도 참고 마시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당 불내증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아랫배가 당기고 하루 종일 설사도 아닌 설사를 찔끔찔끔 하루 종일 부글부글 가스가 나오는 걸 참아야 합니다. 꼭 우유를 마셔야 아침을 먹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두유, 아몬드 우유, 햄프 우유도 좋습니다. 이러한 대체품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아침에 우유를 마셨고 바나나, 토마토를 평생 아침에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마도 위장이 철밥통이거나 심장이 아이언맨이신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 무지방 과일 요거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왜? 라는 반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과일 요거트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무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제거한 대신 대부분 가당을 한 요거트가 많아서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공복에 섭취되는 설탕은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리를 얹은 평범한 전유, 그릭 요거트는 어떨까요? 공복에 섭취되는 유산균은 위의 높은 산성 때문에 장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베리를 얹은 그릭 요거트는 간식으로 더 좋습니다. 8번째, 커피. 모닝커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활력의 비약 같은 커피를 공복에 마시면 위를 죽이는 죽음의 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염산 분비를 자극하여 산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사람에 따라서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사를 다 끝내고 최소한 2~30분 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도 못하겠다 하시면 식사 중간에 드세요. 그러면 조금은 위를 보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8가지 음식 이외에도 과당이 많거나 위산을 촉진시키는 음식들은 공복에는 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먹거리들이 풍부하지 않아서 아무거나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두는 것이 장땡이었습니다. 지금은 먹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골라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장땡입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으라는 거야? 먹을 걸 알려줘야지. 영상이 길어져서 잘랐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